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달 산업 생산과 소비가 2011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정부가 지급하기로 한 긴급 재난지원금 100만 원 지급 대상은 4인 가구 소득 기준 월 710만 원 정도가 될 전망입니다. 거래 절벽이 이어지던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지난달 거래량이 깜짝 상승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LCD 사업을 정리하고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퀀텀 W의 전환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국내 실물 경제 충격이 지표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국내 산업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얼어붙었는데요. 특히 산업 생산과 소비는 구제역 파동이 있었던 지난 2011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양한나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2월 전 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3.5% 감소했습니다. 지난 2011년 2월 이후 9년 만에 최대 감소폭입니다. 특히 광공업 생산은 3.8% 감소해 2008년 12월 이후 최대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자동차 생산이 27.8% 급감한 영향이 컸습니다. 제조업 생산 능력 지수는 103.7로 전달보다 0.1% 감소했습니다. 제조업 가동률 지수는 6.4%,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4.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서비스업 생산은 3.5% 위축돼 2000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항공 여객업과 철도 운송, 여행업 등이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영향입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 역시 9년 만에 최대 감소폭인 6%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백화점과 면세점 판매가 급감한 반면 무점포 소매와 대형 마트 판매는 늘었습니다. 설비 투자는 전달보다 4.8% 줄었습니다. 자동차 등 운송장비 투자가 15.4%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현재 경기 진단 역시 크게 나빠졌습니다.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8로 전달보다 0.7포인트 하락하며 11년 1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3으로 보합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 지표가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유행으로 어두워진 전망을 모두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지난달 국내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폭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대란이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을 기준으로 국내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1,848만 8천 명입니다. 작년 같은 달보다 0.9%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월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를 시작한 2009년 이후 가장 적은 증가폭입니다. 증가율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병 위기 경보가 1월 27일 경계로 2월 23일 심각으로 격산된 이후 처음으로 집계된 사업체 고용 지표라며 코로나19의 영향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소득 하위 70% 정도 되면 중위소득 기준으로
150% 정도 되고 이는 월 710만 원 정도 수준이므로 기준선이 그 언저리가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정부는 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인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차관은 지급 시기에 대해선 5월 중순 전에 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득 기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금융재산과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소득 기준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개학 일정과 관련해 4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개학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무작정 개학을 연기하기는 쉽지 않아 대안으로 온라인 형태의 개학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또 시험과 입시 일정도 그에 맞춰 조정될 것이라고 말해 대학 수학능력시험도 연기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전국 학교의 신학기 개학일을 4월 6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 순차적 개학이라는 절충안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 절벽 분위기가 이어지는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지난달 거래량이 깜짝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되기 전 이사 수요와 또 급매물을 잡으려는 수요가 더해지며 거래량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8,074건을 기록했습니다. 전달보다 25%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0월 이후 올해 1월까지 3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정부가 고가 아파트에 대해 대출 규제에 나서자 시장이 관망세로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거래량 증가는 이사 수요와 급매물을 잡으려는 수요가 더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하기 전 이사를 준비했던 수요와 강남권 초고가 주택 급매물이 거래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풍선 효과가 나타난 비강남권 9억 이하 주택에도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봄철 이사 성수기에 맞물려서요. 주택 거래량이 크게 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12.16 대책 대출 규제에 따라서 급매물이 소진된 점도 거래량 증가에 한몫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초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구 거래량은 2월 228건으로 전달과 비교해 72%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노원구 거래량도 819건에서 1141건으로 39% 늘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분위기가 추세적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3월 거래량 집계부터는 코로나19 상황이 온전히 반영된 데다 보유세 부담에 집값이 하락할 거란 관측이 늘면서 매수세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청약시장이 올해 초 시스템 이관 작업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며 악재에 직면하고 있지만 수요자들의 관심은 꾸준한 모습입니다. 어제였죠.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분양한 르엘 신반포 단지는 평균 경쟁률이 무려 100대 1을 훌쩍 넘었다고 하고요. 최고 경쟁률은 400대 1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올 1분기 청약 열기가 이어지는 모습인데 이유가 무엇인지 부동산팀의 지혜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진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르엘 신반포 단지 굉장히 또 관심이 뜨거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고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어제 청약 접수를 받은 단지 4곳 모두 모집 인원을 채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선 르엘 신반포 단지가 1순위 청약 접수를 받았고 경기도 시흥, 대구, 순천 등에서 특별 공급으로 입주자를 모집했습니다. 가장 이목을 끈 건 역시 르엘 신반포 단지였습니다. 67가구 모집에 8,300여 명이 신청하며 124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모든 단지가 9억 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데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건데요. 10억 원가량의 높은 시세 차익을 기대한 수요자들이 몰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전용 100제곱미터는 8가구 가운데 절반이 추천 물량으로 공급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가장 높은 경쟁률인 408대 1을 기록했습니다. 8가구 모집에 3,200여 명이 신청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 들어 3월까지 청약 분위기는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청약 시스템 이관에 코로나19까지 겹쳐서 많이 밀렸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수요자들은 그런데 예년보다 훨씬 많아졌다고요?
네, 올해 청약시장은 연초부터 예상치 못한 변수에 분양이 미뤄졌는데요. 직방 조사에 따르면 이번 달만 해도 예정됐던 물량의 30%만 분양됐습니다. 여기에 청약 시스템 이관으로 올해 1월부터 2월 13일까지는 사실상 휴업 상태였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2월 14일부터 3월까지 약 한 달 반 동안만 분양이 이뤄진 셈입니다. 그런데도 청약에 뛰어든 사람들은 세배에 육박했습니다. 지난해 2월에서 3월 사이 청약을 신청한 인원은 18만 7천여 명인데요. 올해는 49만 4천여 명입니다. 그러니까 163%가량 증가한 겁니다. 1순위 경쟁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평균 경쟁률은 43대 1 수준인데요. 지난해는 14대 1이었습니다. 올해가 약 3배 가까이 높은 겁니다. 현재까지 올해 가장 높은 경쟁률은 쌍용 더 플래티넘 해운대 아파트가 차지했습니다. 88가구 모집에 2만여 명이 신청하며 평균 226대 1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공급된 민영 아파트의 평균 경쟁률도 알아봤는데요. 총 29개의 아파트 가운데 21곳이 입주자 모집에 성공했습니다. 전체 72%가량이 청약에 성공한 셈입니다. 여기에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과천 제이드자이나 마곡 부단지 등 공공분양 단지까지 감안하면 청약시장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부동산 매매 시장과 달리 화랑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발 경기 침체로 지금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값이 10개월 만에 하락 전환하는 모습까지 지금 보여주면서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와는 다르게 청약시장은 열기가 이어지거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전문가들은 가장 큰 원인으로 수억 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투기가열 지구의 분양가를 통제하면서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의 분양가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또 서울이 아닌 수도권이나 광역시, 지방의 경우 최근 공급된 단지들이 정비사업지, 택지지구 등 입지가 좋은 지역이 많다 보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임병철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네, 코로나19 여파로 기존 아파트 시장은 매수세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 인기 지역은 청약에 수만 명씩 몰리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호재가 있는 지역에서는 당분간 이 같은 청약 열기가 이어질 것으로. 네, 그렇다면 올해 분양 계획 궁금합니다. 올 초 시기를 놓친 단지들이 분양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올해 2분기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11만 7천여 가구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3배가량 많은 수준인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엔 9만 2천여 가구가 공급됐습니다. 4월엔 분양 예정 물량이 많습니다. 5만 5천여 가구가 예정돼 있는데요. 지난해엔 2만 4천여 가구가 공급됐다는 걸 고려하면 상당히 많은 물량입니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3월 12일 발효된 코로나19 팬데믹 선언에 3월에 예정된 물량 중 상당수가 2월 된 영향이 큽니다. 4월에 예정됐던 물량 중 일부는 7월로 미뤄졌는데요. 이는 코로나19로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을 7월 말로 연장해주면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이나 은평구 증산 2구역, 초색 6, 7구역이 미뤄진 까닭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청약시장 전망 어떻습니까? 일단은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될 가능성도 열어둬야 될 것 같은데 기조를 좀 이어갈까요? 당분간 청약시장의 인기는 계속될 것으로 관측하는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아직은 분양가가 매매 가격보다 경쟁력이 있어서인데요. 여기에 오는 8월 민간특지 분양가 상한제까지 시행되면 분양가와 매매 가격의 차이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시장 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되는 지역에만 청약 통장이 몰릴 거란 얘기인데요. 실제 올해 흥행에 실패한 단지들은 강원도 평창이나 속초, 경기도 파주나 양주 등입니다. 입지나 개발 호재 등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단지들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이버 견본주택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영향도 있습니다. 입지적으로 밀리거나 비인기 단지들은 오프라인 견본주택을 열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모델하우스가 생생한 정보 전달에 한계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 청약시장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부동산팀의 지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LCD 사업을 정리하고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퀀텀 닷으로의 전환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국내와 중국 수조에 있는 7세대, 8세대 LCD 생산 라인을 연내 중단할 것으로 알려집니다. LCD 개발과 제조 분야 직원들은 LCD 생산이 종료되는 시점에 중소형 사업부와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퀀텀 닷 분야 등으로 전환 배치될 계획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이런 결단은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 탓에 수익성이 떨어진 LCD 사업을 접고 차세대 경쟁력을 조기 선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향후 중소형 OLED 사업과 퀀텀 닷 나노 LED 개발 등 신기술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에서 인류를 해방시켜줄 백신과 또 치료제를 개발하는 제약 바이오 업체들의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죠. 경남제약이 이에 편승한 코로나19 상술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관성이 크지 않음에도 코로나19를 앞세운 홍보로 톡톡한 주가 부양 효과를 누리고 있는데요.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말이었나 싶습니다. 보도에 정훈규 기자입니다. 경남제약은 붙이기만 하면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는 지킴이 패치를 약국과 드럭스토어 등에 독점 공급한다는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정확하게 코로나19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이 회사의 주가는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감염 우려에서 해방되길 염원하는 가운데 대단한 호재로 여겨진 겁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이전부터 쿠팡이나 11번가 등 온라인 마켓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의사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이나 약국에서만 판매되는 의약 외품도 아닌 그냥 공산품인 겁니다. 의학적 효과를 입증받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를 받는 제품도 아니란 뜻입니다. 코로나19를 활용해 주목을 끈 것이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경남제약은 지난달 코로나19 전용 손소독제 개발에 돌입해 출시를 앞뒀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애초 출시 목표였던 3월 20일을 넘기고 아직까지도 내놓질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용이라는 포장에 스스로 발목 잡힌 탓입니다. 의약 외품 광고는 자율 심의로 이루어지지만 식약처에서 사후 관리를 합니다. 코로나19 전용 타이틀을 붙이고 출시했다간 허위 과장 광고가 될 위험이 있어 내부적으로 일반 소독제로 출시하는 것까지 고려 중입니다. 경남제약의 무리한 코로나19 마케팅에 업계 시각도 좋지 않습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전용이라는 표현이 기존 손소독제는 예방 효과가 적거나 없는 것처럼 오해를 만들어 예방 활동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미래 모빌리티 강국으로 떠오른 싱가포르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 부회장이 또 한 번 보폭을 넓힙니다. 싱가포르에 모빌리티 글로벌 혁신센터를 건립하고 미래사업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계획인데요. 정세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대자동차가 미래 모빌리티 사업 검증과 시장 확대를 위해 싱가포르에 현대 모빌리티 글로벌 혁신센터를 세웁니다. 싱가포르는 지난해 세계 경제 포럼이 발표한 국가 경쟁력 순위 1위에 올랐고 2025년까지 국가 전체를 스마트 시티로 개발하는 스마트 네이션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현대차는 싱가포르를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최적의 입지로 선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는 이번 혁신센터를 통해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라스트마일 모빌리티와 각종 교통수단을 연계한 다중 모빌리티 서비스 등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검증합니다. 이를 위해 미국과 이스라엘, 독일, 중국 등에 위치한 글로벌 혁신 거점 현대크레들과 인공지능 전담 조직 에어랩을 혁신센터와 연계 운영합니다. 또한 차량의 개발과 생산, 판매 등 전 과정에 대한 혁신 작업도 병행합니다.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등을 접목한 지능형 제조 플랫폼을 개발해 미래차 제조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는 구상입니다. 센터에는 소규모 전기차 시범 생산 체계도 갖춰질 전망입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부품이 적고 구조가 단순해 지능형 제조 플랫폼에서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현대 모빌리티 글로벌 혁신센터 건립은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해 인류를 위한 진보를 실현하겠다는 혁신 프로젝트입니다.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창의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지속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미래 사업 방향성을 제시할 것입니다. 혁신센터는 오는 5월 싱가포르 서부 주롱 산업단지에서 착공을 시작해
부지 44,000제곱미터, 건축 면적 28,000제곱미터 규모로 2022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내일부터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영세의 소상공인들은 은행에서 연 1.5% 초저금리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매출 1억 원을 넘는 업체는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내야 합니다. 자본 잠식이나 폐업 등 다른 부실이 없다면 연체, 휴업 차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환 방식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미룰 수 있으며 유예 기간 단축은 6개월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은행권 초저금리 대출은 연매출 5억 원 이하의 1등급에서 3등급 사이 고신용 영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고정금리 1.5%가 적용되고 3천만 원 한도에서 최장 1년간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공실 위험이 커지자 상가 급매물이 시장에 쏟아지며 거래량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상가정보연구소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전국의 1, 2월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은 1,443건으로 전년 대비 21.8%가 증가했습니다. 반면 지난 1, 2월 거래된 전국 상업용 부동산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매매 가격은 916만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0만 원가량 하락했습니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면적이 작은 상업용 부동산 위주로 거래량가 급증한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며 공실률 위험이 늘어나자 점포 단위 상가에 급매물이 쏟아진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2020년형 QLED AKTV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IT 전문 매체 T3는 삼성 TV에 5점 만점을 주며 새로운 지구상 최고의 TV라고 극찬했습니다. 이 매체는 특히 뛰어난 화질 업스케일링 기술과 환상적인 디자인 등을 역대 최고의 TV로 선정한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 밖에 포브스와 영국 테크레이더 등도 혁신적 디자인과 경이로운 화질, 현존하는 AKTV 중 최고라는 호평을 쏟아냈습니다. 추종석 삼성전자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 부사장은 신제품이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탁월한 제품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더 많은 소비자가 압도적 화질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공연 산업 역시 큰 피해를 입고 있죠. 글로벌 사이버대학교가 코로나19로 인한 K-팝 산업 피해 현황과 극복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릴레이 강연을 진행합니다. 서청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수화되면서 K-팝 공연 문화 산업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K-팝의 경제적 가치는 2020년 기준 약 5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제적 가치 2조 5천억 원에 비해 3배에 달할 정도로 큰 규모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콘서트, 공연, 방송 등이 취소되면서 K-팝 산업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지금 모든 공연, 콘서트, 모든 행사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취소가 되고 있고 다 종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지금 엔터테인먼트 산업, 그러니까 K-팝뿐만이 아니고요. 종사하는 댄서라든가 코미디언이라든가 행사 진행하는 분들이라든가 개그맨들 모두가 사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이런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글로벌 사이버대학교는 코로나19가 K-팝 산업에 끼치는 영향과 해법에 대한 주제로 릴레이 강연을 진행합니다. 오늘 진행된 강연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K-팝의 선한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천범주 원장은 온라인 공연 문화 활성화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공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며 세계의 대형 기획사를 주축으로 한 온라인 K-팝 플랫폼을 만들어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사이버대학교의 릴레이 강연은 4월 중순까지 서울 압구정동에 위치한 K-팝 홍보관 팝콘에서 약 15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고강용입니다. 3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전국에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날도 포근한 데다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 하늘 맑은 모습 보실 수 있는데요. 다만 저녁부터는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남해상을 통과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중국 북동쪽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 남부지방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오전 한때 곳곳으로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제주도에는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 남해안에는 5mm가량의 비가 오겠습니다. 또한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각각 내일 아침과 낮부터 5mm 내외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들 지역의 비는 내일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전국이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유입된 대기 오염물질의 영향을 받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는데요. 중서부와 전북, 강원 영서를 제외한 그 밖의 지역들은 오후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또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내륙을 중심으로는 내일도 대기가 무척 건조할 것으로 보이니 화재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이 8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한낮에는 대부분 20도 가까이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아침 기온 9도 안팎 보이겠고요. 낮 기온 속초와 울릉도가 12도, 울진이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에 10도 안팎 보이며 포근하게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광주와 부산 18도, 대구가 20도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상과 동해상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전국이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계속해 크겠으니 건강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